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꽤 오랫동안 다루고 싶었던 주제를 드디어 가져왔어요. 바로 망간이라는 무기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망간이라고 하면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칼슘이나 철분처럼 우리가 늘 듣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망간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묵묵하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 미네랄이에요.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이 망간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중요해지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풀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실 때 식단을 정말 열심히 관리하세요. 이 음식이 좋다더라, 저 음식은 피해야 한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좋다는 음식만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잘 안 나는 걸까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반대로 이 음식이 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며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그 혼란의 많은 부분이 바로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거든요. 오늘 망간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쭉 풀어드리려고 해요. 어떤 음식이 망간 흡수를 도와주고 어떤 음식이 방해하는지, 또 망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을 오늘 정말 꼼꼼하게 다뤄볼 거예요. 그럼 먼저 망간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망간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즉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체내에 존재하는 양은 많지 않아요. 성인 기준으로 우리 몸 전체에 약 1020mg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게로 따지면 정말 미량이에요. 그런데 이 미량의 망간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 결코 미미하지 않아요. 망간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중 하나가 효소 활성화예요. 우리 몸속에는 수백 가지 효소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망간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해요. 특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과정,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과정에 망간이 필수적으로 관여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항산화 작용이에요. 여러분 SOD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항산화 효소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 SOD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망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망간은 노화를 늦추는데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뼈 건강에도 빠질 수 없어요. 망간은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50대 이후에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칼슘만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망간도 함께 챙겨야 해요. 혈당 조절에도 망간이 역할을 해요.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망간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 치유예요. 망간은 콜라겐 합성을 돕는데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야 상처가 빨리 낫고 피부 탄력도 유지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잘 안 낫고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망간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망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망간 결핍은 일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워낙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드물지 않다고는 해도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핍이에요. 특히 정제된 식품을 많이 드시거나 채소나 통곡물 섭취가 적은 분들이라면요. 망간이 부족해지면 우선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 형성에 관여하니까요.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망간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피부 문제, 특히 발진이나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기분이 불안정해지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반대로 망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주로 직업적으로 망간에 과다 노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용접공이나 광산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음식을 통한 과잉 섭취는 건강한 신장 기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장에서 조절해 주거든요. 다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마이너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망간이 풍부한 음식들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망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군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자주 먹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견과류와 씨앗류예요. 특히 잣,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참깨 이런 것들의 망간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잣은 백지당 망간 함량이 정말 높은 식품 중 하나예요. 한국 전통 음식에 잣이 많이 쓰이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해요. 두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보리, 통밀 이런 것들에 망간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제된 흰쌀이나 흰밀가루는 가공 과정에서 망간이 많이 손실돼요. 그래서 같은 쌀이라도 흰쌀밥보다 현미밥을 드시는 게 망간 섭취에는 훨씬 유리해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으로 바꾸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콩류예요. 두부, 된장, 청국장,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것들에도 망간이 풍부해요. 된장찌개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망간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신 거예요. 한식이 얼마나 건강한 식단인지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네 번째는 잎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근대, 청경채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에도 망간이 들어있어요. 특히 시금치는 망간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정말 여러모로 좋은 식품이에요. 다섯 번째, 파인애플이에요.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과일 중에서는 파인애플에 망간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파인애플 한 컵이면 1일 권장량에 가깝거나 넘기도 해요. 달달하고 맛있으면서도 망간이 풍부하다니 여러모로 매력적인 과일이죠. 여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에도 망간이 꽤 들어있어요. 생강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챙기고 계신 거예요. 일곱 번째로 홍합이나 굴 같은 조개류에도 망간이 있어요. 바다향 가득한 해산물들이 망간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망간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 그리고 나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오늘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망간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셔도 함께 먹는 다른 음식이 그 흡수를 방해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반대로 잘 조합해서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망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궁합이 좋은 조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망간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망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정확히는 비타민C가 소화 과정에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줘서 망간이 더 잘 용해되고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현미밥을 드실 때 귤이나 토마토를 곁들이거나 시금치 볶음을 할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는 게 망간 흡수 면에서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대 중반에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현미밥에 방울토마토를 몇 끼 곁들이기 시작했대요. 물론 다른 식단 변화도 있었겠지만 몇 달 지나니 관절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망간과 비타민C의 조합이 뼈와 관절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마이너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망간과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인데 망간과 함께 작용하면 뼈 형성 효과가 더 강해져요.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데 망간은 그 기반이 되는 뼈 구조 형성에 관여하거든요.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나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청국장 같은 것들이에요. 흥미롭게도 시금치와 깻잎은 망간도 들어있으면서 비타민 K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시금치 무침이나 깻잎 반찬은 그 자체로 이미 뼈 건강에 훌륭한 궁합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 골밀도 감소가 걱정되시는 여성분들께 이 조합을 특히 추천드려요. 칼슘, 망간, 비타민 K를 함께 신경 쓰는 식단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마이너스. 세 번째로 이야기할 좋은 궁합은 망간과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과 망간은 서로 비슷한 경로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함께 섭취했을 때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식사를 통한 일반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두 영양소가 함께 뼈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보면 아몬드, 호박씨, 현미, 검은콩, 시금치 이런 것들인데 눈치채셨나요? 망간이 풍부한 음식들과 상당 부분 겹쳐요. 자연은 참 신기하게도 함께 필요한 영양소들을 같은 음식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이너스. 이번엔 망간과 궁합이 나쁜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과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챙겨 먹어도 방해받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마이너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게 철분이에요. 철분과 망간은 흡수 경로에서 경쟁 관계예요. 소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수송체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망간 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망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게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철분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다 보면 망간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망간이 굉장히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철분 흡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현미밥에 된장찌개에 시금치 무침을 먹었는데
그 식사에 고기 같은 철분 급원 식품이 없다면, 그리고 식물성 철분의 흡수는 원래도 낮은 편인데 거기에 망간까지 경쟁을 하면 결국 철분 흡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철분이 풍부한 식사와 망간이 풍부한 식사를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량 철분 보충제를 드신다면 망간이 많은 식사 시간과는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철분 보충제는 공복에, 망간이 풍부한 식사는 일반 식사 때 따로 챙기시는 식으로요. 마이너스. 두 번째로 조심하실 게 칼슘이에요. 특히 칼슘 보충제요. 칼슘도 망간과 흡수 경로에서 경쟁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칼슘을 고용량으로 보충했을 때 망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칼슘 보충제가 망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망간도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인데 칼슘 때문에 망간 흡수가 줄어들면 결국 뼈 건강 목적이 완전히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망간이 풍부한 식사와 시간 간격을 두세요. 예를 들어 칼슘 보충제는 저녁 식사 후 현미나 견과류 중심의 망간, 풍부한 식사는 점심으로 먹는 식으로 타이밍을 조절하시면 좋아요. 식품을 통한 칼슘 섭취는 보충제만큼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자연식품에는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서로 조절이 되거든요. 주로 고용량 보충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에만 특히 신경 쓰세요. 마이너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방해 요소는 피트산이에요. 피트산 또는 피틱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통곡물, 콩류, 씨알류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망간이 풍부한 음식들에 피트산도 같이 들어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피트산은 여러 미네랄들과 결합해서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미네랄들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려요. 망간도 그 대상 중 하나예요. 그러면 현미나 콩을 먹으면 망간은 있는데 흡수가 안 된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몇 가지 조리법을 통해 피트산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에 담가두기, 즉 침수예요. 현미를 드실 때 미리 8시간 이상 물에 불려두면 피트산이 상당량 분해돼요.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제품은 발효 과정에서 피트산이 줄어들어요. 또 콩을 삶거나 가열하는 것도 피트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비타민C와 함께 먹는 거예요. 비타민C는 피트산이 미네랄과 결합하는 것을 일부 억제해줘서 결과적으로 망간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비타민C가 망간에 좋은 파트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중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번째 방해 요소는 탄닌이에요. 탄닌은 차류, 특히 녹차, 홍차, 우롱차에 많이 들어있어요. 커피에도 탄닌이 있고요. 탄닌도 피트산처럼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음료잖아요. 그런데 망간 흡수 입장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녹차를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타이밍 조절이면 충분해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녹차를 마시면 망간 흡수 방해 효과가 커지거든요. 식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드시거나 식간에 드시면 훨씬 영향이 줄어요. 점심에 현미밥과 된장찌개를 드셨다면 녹차는 오후 23시쯤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중에 곁들이는 식으로 마시는 건 피하시고요. 마이너스. 다섯 번째로 인산염이에요.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인산염도 망간을 포함한 여러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탄산음료를 식사 중에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외식할 때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경우요. 이게 여러 이유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데 미네랄 흡수 방해도 그 이유 중 하나예요. 물론 가끔 드시는 거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식사 때마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미네랄 흡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습관이에요. 마이너스. 여섯 번째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소화관의 미네랄 흡수 능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요. 망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음주 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거든요. 규칙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망간을 비롯한 여러 미네랄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음주의 영향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요.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더디니까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면서도 과음을 하신다면 그 노력이 절반 이하로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상 식사에서 어떻게 망간을 잘 챙길 수 있는지 실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60 초반이신 한 분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당이 좀 높다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는데 흰쌀밥을 현미로,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철분제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원래 빈혈이 좀 있어서 오래 드시던 보충제였는데 아침에 현미죽을 드시면서 철분제도 함께 드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이었던 거예요. 철분제는 아침 공복에, 현미죽은 좀 나중에 드시는 것으로 바꿨더니 빈혈 수치도 좀 나아졌고 피로감도 덜해지셨대요. 이처럼 작은 타이밍의 변화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드릴까? 50대 후반 여성분인데 폐경 이후 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칼슘 보충제, 마그네슘 보충제, 비타민 D, 오메가3, 여기에 관절에 좋다는 콜라겐도 드시고 정말 열심히 챙기셨는데 효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분 식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식사 때마다 함께 드시고 있었고 그 식사에 현미밥이랑 두부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조합에서 칼슘이 망간 흡수를 방해하고 보충제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보충제 타이밍을 분산시키고 현미를 밤새 불려서 드시도록 했더니 몇 달 후에 관절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흡수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드시던 음식들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령대별로 망간 관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50대에는 갱년기나 폐경,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는 뼈 건강에 관여하는 망간을 충분히 챙기는 게 특히 중요해요. 또 혈당 조절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망간이 인슐린 기능을 지원하는 만큼 이 시기에 통곡물과 콩류 섭취를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0대에는 소화 흡수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위산 분비도 줄고 소장의 흡수 기능도 저하돼요. 이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피하고 흡수를 돕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곡류와 콩류를 먹을 때 미리 불려서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고 식사 중 녹차나 커피는 피하시는 것들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60대 이후에는 더 중요해져요. 70대 이상이 되면 씹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딱딱한 견과류나 씨앗을 그냥 드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갈아서 드시거나 현미를 부드럽게 죽으로 드시거나 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콩을 드시는 방법이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챙겨 드시는 거예요. 이번엔 망간이 풍부한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을지 실제 식단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침 식사로는 귀리죽이나 현미 오트밀에 바나나 또는 파인애플을 곁들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 특히 호두나 아몬드를 넣으시면 망간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마그네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여기에 오렌지 한 개나 귤 두어 개 같은 비타민C 식품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까지 높아져요. 점심은 현미밥에 된장찌개, 시금치나 깻잎 반찬 조합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토마토 한두 개를 곁들이시면 비타민C가 더해지고요. 이 조합은 망간, 비타민 K,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모두 충분히 들어있는 거의 완벽한 식단이에요.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되 두부찌개나 청국장을 드시면 발효식품을 통해 소화효소도 활성화되고 망간도 챙길 수 있어요. 나물류를 곁들이시고 이날 칼슘 보충제를 드실 계획이라면 식후 2시간 후에 드세요.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나 생강차가 좋아요. 녹차는 가능하면 식간에 식사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마이너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망간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미네랄 균형을 함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망간,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 미네랄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균형을 이루거든요. 한 가지 미네랄만 과하게 섭취하면 다른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시소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슈퍼푸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해산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이 미네랄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간 보충제도 시중에 있는데요. 사실 건강한 분들이라면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굳이 망간 보충제를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보충제로 너무 많이 드시면 과잉이 될 수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보충제보다는 식사를 통한 섭취를 기본으로 하시고 현미밥으로 바꾸거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추가하거나 된장찌개를 꾸준히 드시거나 하는 식사 습관의 변화가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망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파인애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파인애플이 망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인애플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망간을 위해 파인애플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파인애플은 소량으로 예를 들어 23조각 정도만 드시거나 혹은 파인애플보다는 시금치나 현미, 견과류처럼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망간급원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레보티록신 같은 갑상선 호르몬 약물은 미네랄들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망간이 풍부한 현미나 콩류를 갑상선 약 복용 시간과 붙여서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약은 공복에 드시고 식사는 최소 30분 1시간 후에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망간이 풍부한 식단이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망간이 많은 현미, 콩류, 채소들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거든요. 장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망간도 섭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실제로 바꿔보실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망간 섭취가 꽤 달라져요. 처음엔 현미가 딱딱하고 씹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7대3 또는 5대5로 섞어서 시작하시면 적응이 훨씬 쉬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보충제를 드신다면 식사 시간과 분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칼슘 보충제, 철분 보충제, 어떤 미네랄 보충제든 망간이 풍부한 식사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 바꾸는 것뿐인데 흡수 효율이 달라져요. 세 번째로는 현미나 콩류를 드실 때 미리 물에 불려 두시는 습관이에요. 특히 현미는 밥 짓기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시면 다음날 훨씬 부드럽게 밥이 되면서 피트산도 줄어들어요. 습관이 되면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망간이라는 조금 낯설었던 미네랄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이 영양소와 저 영양소가 경쟁하고 이건 이것과 같이 먹으면 좋고 저건 저것과 먹으면 나쁘고 하는 내용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단순해요. 다양하게 드시고 가공을 적게 한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고 보충제를 드신다면 타이밍을 좀 신경 쓰시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좋은 출발이에요. 우리 몸은 균형을 사랑해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꾸준하게 챙겨주시는 게 최고의 건강관리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